그다음에 이제 FTA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FTA가 중국 같은 경우 이제 FTA를 체결했지만은 상당히 관세가 낮아요. 이게 혜택이. 어떻게 보면 FTA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한 10년간에 걸쳐서 20년간에 걸쳐서 0.5%씩 뭐 다운을 시켜주고 하는데, 그렇지만 상대국에서 우리가 다소 이게 적용하는 혜택이 얼마 안 되더라도 상대국에서 수입국에서 맺은 다른 나라하고 맺은 그 제품에 동조한 제품이 있다면 혜택을 보면 우리가 피해가 크다. 과거에 일본하고 EU가 관세가 체결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EU가 하고 할 때는 많은 혜택을 받았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적용받으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대처하는 거고. 섬유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TPP, 이거에 이제 미국에, 지금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서 탈퇴를 했습니다만은, 동남아에 비해서 미국에 들어갈 때 그는 원산지 규정에서 많은 피해, 관세를 혜택을 본다. 그럴 때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동남아제로 국가로 생산 기지를 옮긴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게 FTA, 보호무역주의가 되고 쌍방 간에 서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체결한 FTA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귀찮다고 해서 조금 뭐 혜택을 안 보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또 그러고 이제 FTA CEO를 발급하자면은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또 인정을 또 뭐 받아야 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가격 경쟁력을 생각한다면은 최종적으로 다소 좀 번거롭고 하더라도 이용해야 된다. 그럴 때 이 제품이 일단은 FTA가 체결된 국가냐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완제품 HS 코드 확인하고, 그 협정국의 세율은 이제 기본적인 세율이 있고 WTO에서 인정해주는 세율. 그다음에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지금도 이제 하지만 APTA라고 그 세율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한 베트남 양자 간의 협정이 있는 반면에 한 아세안과 맺은 FTA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느 쪽을 적용하면은 세율이 더 낮은지, 거기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제일 낮은 FTA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그 우리 국내 산량을 걸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정을 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검증. 요건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뭐 그렇고 유럽에서도 지금 많은 이제 검증이 오죠. 시행 안착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5년간 필히 서류는 보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현재 15건, 칠레 2004년도부터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저 콜롬비아까지 52개 국가에 지금 돼 있고, EFTA는 스위스 포함해서 4개국, 아세안 10개국, 그 다음에 베트남이 아세안에 포함되고 싱가포르가 아세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총 52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미 6개국과 체결한 FTA는 타결은 됐는데 아직까지 발효는 안 됐다. 그 다음에 그 TPP, CPTPP 미국이 이제 탈퇴를 하고, 우리나라는 여기 처음부터 인벌브 반대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결정했다가 재협상하는 단계로. 원래는 이게 이제 미국 주도로 이게 진행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 검토 중이고, 중국이 주관되고 있는 RCEP, 아시아 태평양, 아시안 국가 포함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이제 지원 사업은 이제 SFTA를 해가지고 뭐 4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준 그 시스템 구축하는데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세 외에 그 MRA를 해가지고 상호 자격해 주는 게 FTA에도 또 항목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 보면 예를 들면 뭐 전기 안전 규격이라든지 우리나라하고 인도 간에 체결한 AOMRA를 해서 수입 절차를 조금은 간소하게 해주는 이런 사업. 그다음에 미국하고 FTA를 지금 했는데 미국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한 화물차 픽업대로 2만 5천 대로 1차적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5만 대까지는 그대로 한국에 추가적인 인정 없이 인정해 준다. 이런 게 또 있대 있고, 그다음에 기술 장벽, 그다음에 이제 FTA CO,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이거는 이제 업체별로 받는 게 있고 해당 품목별로 5년 유효기간으로 해서 관세청에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용 요건으로 봐서는 이게 이제 영내 그 FTA 체결한 국가 당사자 간의 영내 거래가 돼야 되고, 원산지 요건은 요 밑에 이제 실질적 변형 기준에 보면은 3번 변경 기준에서 2단위 CC, 그 다음에 4단위 CH, 6단위 CT, SH 규정이 있고요. 부가가치 기준, 이유 같은데, 우리의 국내산으로 했을 때 부가가치가 45%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MC법이라서 비원산지 재료는 몇 프로 이하여야 된다. 또 5화죠. 3번 변경 기준이든지 혹은 부가가치 기준. 그런데 인도하고 맺은 세파, 이거는 동시에 엔드 3번 변경이 되면서 부가가치 기준도 충족해야 된다. 이런 조건.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화학 공정이 필히 우리나라에서 돼야 된다든지, 섬유는 EU 같은 데는 패브릭 기준이죠. 원단이 우리나라 산이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실, 원사가 우리나라 산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분야별로 뭐 채소 들어가는 제품 같은 미수 기준, 누적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뭐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물자. 이게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 개념은 대량 파기 무게다는 운반 수단으로 사용되는 미사일 제조 개발 이런 데 들어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장비뿐 아니고 부품,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및 기술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예상외로 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어디냐? 가나로 분류해가지고 주로 이제 가군은 우리 이제 선진국, 우리 우방 국가니까 문제가 될 것 같고, 나군에 속하는 나라 중에서 특히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파키스탄, 이런데 시리아 이런데 들어가는 제품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 이제 사전에 전략물자관리원 예스 트레이드를 통해서 판정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축이 되면 허가사항을 받아서 하는데, 요 중에서 이제 그 밑에 적어놨으면 상황허가, 여기 문제가 되는 수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공작회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그 재래 무기, 핵무기 이런 데 쓰이지 않더라도 미사일 관련 제조 공장에 공급이 되는데 내가 직접 당사자한테 안 팔고 딜러를 통해서 갈 경우 우려가 되죠. 그 다음에 물류기계가 실제적으로, 이거 사실 뭐 지게차라 이런 게 이제 물류 운반기계지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잖아요. 그런데 군수공장에 대량 살상 무기 운반용으로 사용이 됐다. 나도 모르게 딜러를 통해서 엔드유저가 사용이 됐다. 이럴 때는 재수 없으면 걸리게 됩니다. 이런 우려가 되고, 이런 아까 언급한 이런 나라들 우려가 되면 상황허가를 받아서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런 이제 마케팅인데요. 일단 뭐 초보 기업들, 내수기업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은 인프라를 구축해서 홈페이지 제작하고 카탈로그, 그다음에 바이어 찾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 되고 나면은 온라인 마케팅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마케팅 비용이 조금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 시작해서 해외 전시회, 접점에 고객까지 접점해서 나와서 하는 게 최고죠. 효과도 크고 수출 상담이라든지 하고, 또 이제 수출 지원 기반 바우처 사업을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초보 기업으로서 한꺼번에 성사되고 나면은 이제 코토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사호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을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 정부 조달 부문 이런데 딜러 입찰도 참가해보는 그런 순서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밑에 이제 소요 비용도 적고 기대 효과가 적은 뭐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단계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B2B 사이트에 보면은 코트레에서 운영하는 바이코리아, 그다음에 중진공 중기성 고비죠, 트레이드 코리아. 지금 구글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코리안 프로덕트로 치면은 제일 상위에 랭크돼서 나오는 사이트가 오늘 아침에 내가 쳐보니까 고비즈 코리아더라고요. 그나마 우리가 아직까지 제품 파워도 없고 브랜드 파워도 없을 때, 만약에 외국에서 바이어를 찾고자 제품을 찾고자 했을 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인과리를
보내올 수 있으니까 활용한다. 뭐 조금 마케팅 비용을 들인다면은 전시회를 통한 이게 최고죠. 그렇다면 또 유관기관에 이런 사업들을 이용해서 효과가 좀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전시회 사이트인데 이건 참조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코타리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기청에서 하는 사이트, 그다음에 이외에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우리 국내에서 구할 수 없을 때는 엑스포 데이터 베이스, 그다음에 이벤트 사이트 이런 사이트를 활용하시면은 제품별로 또 시기별로 나라별로 전문 사이트 전시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조사인데요. 시장 마켓 리서치 기관을 통해서 제대로 하면은 문제가 좋죠. 그런데 마케팅 비용 안 들이고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사이트를 저희들도 소개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해보니까 그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ITC 트레이드맵 이 사이트가 그나마 조금 제공하는 데이터가 괜찮더라고요. 여기 이제 수출 현황,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현황,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그 수입하는 현황을 국가별로 해주고 또 2년간, 5년간의 추이 이런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면 효과가 있겠더라. 그다음에 이런 성장률하고 그 나라의 수입 증가율 이런 사이트를 비교해서 활용하고 요 밑에 보면은 수입 바이어라든지 그다음에 그 매니팩처러 그다음에 홀세일러 이런 업체가 콤파스에서 제공하고 더넨브래드 스트리트에 제공하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이런 업체가 나타나면은 요거는 또 코트라 무역 자료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 ITC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가 좀 부족하면은 이 사이트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트라 해외 시장 뉴스 사이트 코트라에서 제공하는데 여기 가면은 해외 기업 검색 사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 예를 들어서 옐로 페이지 한번 봤는데 이렇게 자세한 정보가 업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큘러레터를 발송하고 바이어를 찾는 그런 사이트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